이러면 제목을 봐도 딱 이 화자가 뭐 어떤 정서 갖고 있는지 알겠지? 이럼 무슨 정서 갖고 있어? 나라 걱정해. 맞아. 이런 우극이라고 하는 말이 나라 걱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러면 이 화자는 왜 나라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시대적 배경, 즉 반영론적 관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두 가지 임진왜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면 나라에 전쟁이 났으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러면 임진왜란이면 여러분 어떤 왕이 다스릴 때지 얘들아? 선조가 다스릴 때잖아. 그러면 여러분 선조가 있을 때 이러면 그 당파들이 얘들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파들이 막 나뉘어져가지고 싸웠죠. 당파 싸움이 너무 심했어요. 그게 광해군 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당파 싸움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화자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두 가지야. 임진왜란이 지금 끝났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지배층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걸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화자가 여러 대상을 설정을 해요. 임금님도 설정하고 신하도 설정하고 백성들도 설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외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각 대상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총 28수로 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총 28수로 되어 있긴 한데 다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수능 특강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추가로 더 지문을 넣어놨어.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지문을 넣을 때는 수능 특강보다 항상 더 많은 걸 설명할 거야. 왜냐면 어떤 거 나올지 모르잖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여러분 28수 중에서도 그래도 선생님이 좀 꼽아놓은 건 기출에 나왔던 거, 그리고 작품을 이거는 읽으면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을 몰라도 나중에 처음 봐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꼽았거든. 그래서 옆에 얘들아 선생님 몇 수 몇 수 다 써놨잖아요. 동그라미 표시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1수 동그라미 표시하고, 3수 동그라미 표시하고, 5수 동그라미 표시, 다시 1수, 3수, 5수. 자, 그 다음 11수.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수. 그러면 여러분 총 선생님 동그라미 몇 개 표시했어? 5개 표시했지? 그게 수능 특강에 나온 거.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나온 부분하고 아닌 부분도 구분해 줄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거 위주로 좀 공부하면 되고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전체 다 공부하면 되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1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학문을 후리치고 반무를 하온 뜻은,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뭐를 그만두고 뭐만 하고 있다는 거야? 학문은 그만두고 반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혹시 이 반자가 무슨 반자가? 반대 반자거든. 여러분 얘는요 문무할 때 무자예요. 문무할 때 무. 여러분 문무 학문과 무예. 그러니까 문간 무관할 때 무자야.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반대로 되어 왔다. 뭘로? 무관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간에서 무관으로 여러분 바뀌는 걸 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는 관직이 뭐였는데? 문관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무관으로 바꿨다는 거야. 왜? 삼척검을 둘러매고 진심보국을 하려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진심보국을 하려고 여러분 반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무한 이유죠. 그러면 여러분 진심이라는 건 내가 진짜 진정한 마음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보국은 무슨 뜻이야? 나라를 지키고 싶어. 언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얘들아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이런 무관으로 참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죠. 그 이유를 제시한 거야. 자, 한일도. 그러면 여러분 이
일할 때 한 일이 뭘 해야 돼? 진심보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한 일이 진심보국이 돼야 되는데 그 진심보국도 하옴이 없대. 여러분 하옴이 없다는 건 한 개. 없대. 그러면 여러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눈물겨워하노라. 그러면 자기는 나라를 지키려고 무관까지 됐는데 자기는 여러분 이순신처럼 나라를 지킨 것도 아닌 것 같대. 자기는 여러분 나라에 뭔가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대. 그래서 눈물이 난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의 정수 한번 생각하면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탄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눈물겨워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슬픔이라고 해도 되고 비애라고 해도 상관없지.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얘들아 이걸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 자기 탓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내가 이걸 해야지 했는데 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내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얘들아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걸 무슨 감정이라고 해? 자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이어도 돼. 죄책감,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이 임진왜란 때 아무것도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수를 갈게요. 나라에 못 잊을 건 얘밖에 전혀 없다. 자, 여러분 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여러분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 나라에서 못 잊는 거. 그러면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화자가 못 잊는 대상이라는 거야. 자, 못 잊는 대상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의간문물을 이렇게나 더럽혔는가. 이 원수를 못내 갚을까봐 칼만 갈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내가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를 못 갚을까봐 계속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여기서 얘가 누구예요? 내가 못 잊는 게 누굴까? 원수를 못 잊는 거지. 그래서 계속 칼만 갈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원수가 바로 얘예요. 그러면 화자가 생각하는 원수가 누굴까? 저 반응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이야. 맞아. 근데 옛날에는 일본이라는 표현보다 외적이라는 말 더 많이 썼지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 외적이라고 쓸게. 그러면 내가 나라에서 못 잊는 게 이 외적들의 행태를 못 잊겠대. 왜 못 잊겠냐면 의간문물을 이렇게 더럽혀 놓으니까 내가 이걸 못 참겠대.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 바로 외적들을 내가 못 잊는 이유가 되죠. 자, 그러면 그 못 잊는다라는 걸 선생님이 감정을 다른 말로 쓸게요.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 돼. 이거 복수심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복수심을 느끼는 이유라고 정리할게. 그러면 이 복수심을 느끼는 이유에서요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써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럽혀줄 수가 있지? 영산이야. 이게 서리적 영산법이야. 왜냐면 질문을 해서 영산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서리적 영산법. 완전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뭐가 더럽혀졌는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간문물이 뭐냐면 의간이 얘들아 옷이야. 옷. 문물은 여러분 어떤 문화를 얘기하잖아. 근데 옷 문화가 우리가 없어진 거야 얘들아? 옷 문화가 아니라 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얘들 경복궁도 불타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산들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들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옷에 대한 의복, 복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얘가 조선의 문물, 조선의 문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부를 가지고 조선 전체를 설명해. 대유야. 맞아. 대유야. 대유.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망매가 배웠던 거 생각해봐. 제망매가에서 생사길은 얘 있음에라고 있거든요. 이 얘가 뭐였어요? 여기 있음에. 여러분 이거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여러분 대명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라에 못 잊을 건 뭐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라고 해두고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명사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못 잊을 건 여러분 이 원수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오수로 한번 갈 거야. 오수.
자, 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도적이 누굴까요? 외적. 여러분 외적이야. 이 외적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이제 다 약탈해 갔으니까 여러분 외적.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오다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오다를 보시면 온다 할 때 오다거든? 근데 이 다가 여러분 만약에 평서형 종결어미로 쓰였다면 문장 맨 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 근데 제가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 자, 다가 중간에 들어가면 여러분 종결어미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가 중간에 들어가면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연결어미로 해석을 해야 돼. 자, 이때 연결어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돼, 얘들아? 뭐뭐 온다 하더라도라고 해석해야 돼. 역접으로 해석해야 돼. 자, 뭐뭐 온다 온다 그냥 한꺼번에 쓸게. 온다 하더라도처럼 여러분 이렇게 뭐뭐 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래서 역접으로 여러분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옛말에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읽어보면 도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막으리.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걸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이걸 막고 대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지배층들이 그걸 해야 되거든. 지배층들이 도적들을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안이 와서, 근데 여러분 여기 생략된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생략된 말을 써줄게 얘들아. 자, 여기 안이 와서라고 할 때 여기가 누가 들어가냐면 도적들이. 자, 여기도 생략이 됐어 얘들아. 여기 생략된 말 써줄게. 도적들이 안이 와서 뭘 알 것만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것만 같구나. 여러분 선생님 여기 알 것만 같구나 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용어로 해석을 했나요? 감탄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요? 로다가 들어갔네. 이런 로다는 무슨 편법 만드는 애야? 영탄법 만드는 애야. 그치? 그러면 화자는 아니 도적이 온다고 해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만약에 도적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자기는 알 것만 같대. 왜? 아무것도 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정유재란 또 일어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방어하고 대비할 그 계책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배층의 뭐에 대해서 여러분 한탄하고 있냐면 무능함에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배층의 무능함을 한탄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320주에 누구누구가 힘써서 할까? 자, 여러분 320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자, 여러분 선생님 팔도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뭘 떠올릴 거야? 우리나라. 맞아. 왜냐면 우리가 조선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팔도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320주가 팔도의 우리나라 행정구역에서 다시 또 세분화를 시켜놓은 게 320개예요. 그러면 320주는 여러분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야? 조선을 얘기하는 거네.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얘도 그럼 무슨 편법일까? 대유야. 맞아.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유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조선에 누구하고 누구가 힘써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탄식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서리적 명탄법이라고 봐주면 되겠다. 그치? 아무리 에고 한들 이 인심을 어찌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에고라고 하는 말을 할 사람들이 누군가요? 백성들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전쟁이 잘 대비가 되지 않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백성들이 하는 소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심, 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이러면 화자는 탄식하고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항상 걱정하고 있다. 자, 그런 거 갈게. 어화, 이러면 어화가 무슨 표현법이에요? 영탄, 그치? 서러운지고, 생각해보니 서러운지고. 이렇게 서럽다가 반복돼. 그 정도로 여러분 화자는 너무너무 서럽다는 거야. 자, 국가 간이를 알 사람이 없어 서러운지고. 그러면 여러분 왜 서러운지 알겠지? 이게 서러운 이유. 자, 화자가 왜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설명하면요. 간자가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위는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너무 서럽대. 근데 국가의 이 안이나 간이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얘들아? 지배층들이거든? 그러면 이것도 지배층에 대한 무능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무나 이 강의를 알아서 구중천에게 살해소서. 자, 이러면 살해다라는 건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무슨 형어미를 쓰고 있냐면 소서라고 하는 어미를 썼거든요. 여러분 소서는 무슨 형어미예요? 자, 얘들아 얘는 재작년 여러분 그 고3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금 내용인데 고3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제일 78%의 문제에 틀린 애들 오답률이 78%야. 표현상의 특징 문제였거든? 표현상의 특징에서 명령형을 찾으래. 근데 애들이 아무도 못 찾았어. 그래서 오답률이 78%야. 표현상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거 명령형이에요. 왜 명령형이에요? 화자가 하는 게 아니라 청자한테 시키잖아요. 말하라고. 말해주소서라는 건 내가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상대가 하는 건 명령형이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명령형 어미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명령형 어미를 쓰면 여러분 누굴 설정을 해줘야 돼? 청자를 설정해야 돼. 여기서 청자가 누구예요? 아무나 이 간이를 알아서 말해주세요. 근데 지배층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무나가 청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청자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지배층이에요. 그러면 지배층 아무나라고 하는 청자를 설정해서 야 너네 아무나라도 이 관이를 좀 알아서 어려움을 알아서 하늘에다가 좀 말을 해줘. 근데 하늘이 누구야? 임금님이지. 그치. 하늘에 높이 떠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얘가 임금.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요. 여기 있는 지배층은 여러분 임금님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하들이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말을 해야 임금님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좀 정리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 11번째 수도 한번 가볼게. 자, 대나 공부대답 쌀지어 요대업 대답.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표현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대구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대구법에서 표현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배를 낳았대. 근데 여러분 배라고 하는 애가 뭐지? 배? 옷감을 얘기하잖아요. 배틀로 짜는 옷감. 왜냐면 쌀이란 말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옷감을 여러분 대부분 짓는다, 옷감을 짠다, 옷감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잖아. 저 나아가 그러면 옷감을 지어서, 옷감을 짜서 여러분 공부대답을 할 거래요. 그럼 이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바치고 부역을 사는 것, 즉 세금을 바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세금이다 뭘 대신해서 이런 돈 대신에 쌀이나 아니면 옷감으로도 얘다 세금을 내기도 했잖아. 그래서 얘는 공물과 이러면 세금을 바치는 행위를 공부대답이라고 해. 그럼 대답이 무슨 뜻이야? 바치다를 대답이라고 해. 자, 쌀을 찌어서 여러분 쌀을 수확한 다음에 요역대답, 요역이 뭔 말인지는 몰라도 해석하면 요역, 바치기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러면 이 대구법을 통해서 배를 바치고 쌀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그럼 백성들이 이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장을 봐봐. 옷 벗은 적자들이 배고파서 서러워한대. 그러니까 세금을 내다 보니까 옷을 벗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배고파하는 애들이 많대. 그게 적자래. 그럼 그 적자가 누구야? 백성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 적자는 백성들을 적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옷을 벗을 정도로 이런 배고파할 정도로 이러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건 이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게 아니네. 그러면 세금을 너무 과하게 내고 있는 거야. 이 지배층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탈을 해버리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수탈 당하는 걸 여러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 가렴주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렴주구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가렴주구야. 자, 그래서 원하건대 이 뜻을 아르시어 선해를 고루 하소서. 여러분 여기 또 소서가 들어갔어. 그럼 누굴 설정해야 된다고? 청조 설정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뜻을 알아서 해결해 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임금님이에요. 맞아요. 그럼 청자는 임금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뜻이 얘들아 누구야?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거, 즉 가렴주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가렴주구의 행태를 아르셔서 선해를 고루 나눠주래. 선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약간 비슷한 단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금님이 얘들아 백성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은혜, 선정, 선정과 은혜를 합친 말. 그래서 올바른 정치, 올바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얘는 올바른 은혜를 고루고루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 거 갈게 얘들아. 이러면 12수예요. 공명과 북이란 여사로 헤어두고 낭묘상 대신 내 진신국사 하시거니. 이러면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자, 여러분 한번 보자. 우선 공명과 북이 뭔지 알겠지? 이러면 속세의 가치잖아. 그럼 이 속세의 가치들은 여러분 자, 헤어두래. 해다가 뭐야? 해다. 여러분 옛날 말로 해다. 생각하다, 헤아리다 할 때 해다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두고. 그러면 뭘로 생각을 하라고 하냐면 여사로 생각을 하래요. 여러분 여사는 수능 특강에는 뜻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면 남은 일로 내버려 두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뒷전으로 미루라는 뜻이야. 뒤로 미루고. 그러면 공명과 북이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은 뒷일로 미뤄서 생각을 해두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걸까? 수탈하고 있어. 이것도 그러면 지배층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공명과 북이를 세속적 가치라고 하지 않고 그럼 말을 조금 바꿀게.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에 손 쓰지 말고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근데 여러분 선생님 조금 어려운 말로 쓸게요. 영달. 영달이 이익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영달은 영예와 이러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치, 이익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낭묘상 대신내라고 하는데 이 낭묘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의정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의 의정부가 얘들아 뭐 하던 곳이냐면 이러면 관리들을 양성하고 관리들을 관리하는 곳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야 얘들아?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대신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 이러면 자, 우리네, 너네, 선생님네, 이러면 내라고 하는 건 복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럼 얘를 해석 안 하면 대신이 뭐예요? 대신, 이러면 낭묘상 대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사람한테 내라는 말 붙이니까. 관리들, 이러면 관리들을 고위 대신들이 모여서 이런 말 쓰잖아. 그럼 얘도 관리들이야, 관리들. 그러면 관리들이
뭐 하길 바라는 거야? 진심국사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심국사 할 때 이런 국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나라의 일. 그러면 진심으로 나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적인 일들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너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나란 일부터 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하실 거라고 하는 질문은 했지만 이건 서리법이라기보단 말을 건네는 방식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아래에 갑시다. 자, 이는 저가 왜다 하고 저는 이가 왜다고 하니 자, 이러면 왜다라고 하는 말은 현대풀을 안 쓰고 그냥 옛날 말 그대로 썼네. 자, 이러면 왜다가 무슨 뜻이에요? 옳다의 반대말인데 틀리다야. 맞아. 틀리다, 잘못되다, 그릇되다. 그르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선생님 그르다라고 쓸게. 왜냐면 뒤에 그르다란 말 나오거든. 자, 이러면 이게 그르다야. 그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그르다고 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그르다고 하고 그럼 이런 무슨 표현법을 써보니? 대구. 대구. 왜냐면 문장 구조 비슷하잖아. 자, 이 대구법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보기란다. 앞부분에 반응론적 관점으로 설명해줬는데 당파 싸움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대구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밖에 없다라는 거야. 맨날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이 중에 고립무조는 이미신가 하노라. 자, 이러면 고립이 되어 있대요. 고립됐다는 게 뭐예요? 혼자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가 무슨 무자예요, 여러분? 없을 무자야. 조자가 혹시 무슨 조자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힘이 들어갔네. 힘을 더해준다는 뜻이거든. 조력이야, 조력. 그러면 조력해주는 사람 없이 고립되어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임밖에 없대. 이때 임이 누굴까요?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울 때 임금님만 고립되어 있고 임금님만 외롭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 말을 한 두 가지 의도가 있겠다. 지배층들은 비판하고 임금님을 걱정하고. 그치?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임금에 대한 걱정 이렇게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 자, 16수 갈게요.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을 말려주소서. 여러분 여기 또 소서 또 들어가. 청자 누구? 싸움을 말려줄 사람은 임금. 그치? 이러면 싸움을 말려줄 청자는요 임금님이에요. 그러면 임금님에게 간절히 싸움을 말려주라고 이 당파 싸움을 끝내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썼어요? 반복인데 무슨 반복이야? AABA 반복이지? 그래서 AABA 반복을 사용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 지공무사하게 말리소서 말리소서. 그럼 이 경우는 그냥 반복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공무사가 이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싸움을 말리려면 어떻게 말려야 돼? 어느 한편 들으면 돼, 안 돼? 얘는 둘을 똑같이, 그치? 공평하게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공무사는 건 공평무사랑 똑같은 말이야. 공평무사, 지공무사. 즉 공평하게 한번 말려주세요. 진실로 말리고 말려주시면 탕탕평평할 것입니다. 탕탕평평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얘들아? 영조가 탕평책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탕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조가 만든 탕평책도 있지만 여러분 평등하다,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누가 갖춰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의 태도를 얘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임금이 갖춰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세 수 남았어 얘들아. 자, 그 다음 거 한번 또 봐보자. 자, 여러분 여기도 이제라는 말 써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다 뭘로 해석하면 돼? 그냥 지시 대명사로 해석하면 돼. 이 사람들이 다 옳으면 저 사람들이 다 그르겠는가? 그르가 잘못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다 옳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틀려?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럼 여기 표현 두 개 찾을 수 있어 얘들아. 대구랑 설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화자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람들이 단파 싸움을 하면서 이분법적으로만 계속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은 무조건 다 아닌 거. 그러니까 이런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다투는 사람들의 행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다투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두 편이 갈아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갈다가 가름이라는 뜻이거든. 가름? 갈라서다. 갈라서다라는 뜻인데 두 편이 갈라서서 이 싸움을 아니만 해. 여러분 아니도 부정문이고 말다도 부정문이야. 부정문 두 개면 긍정으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싸움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지. 이거는 싸움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싸움을 하네. 자, 성군이 준칙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 준칙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저번 비문학 지문에서 한번 봤었죠. 준칙이 무슨 뜻이었어요? 규칙. 맞아. 성군이 누구예요? 임금님이잖아요. 임금님께서 뭐만 해주시면 규칙대로 만들어주시면 규칙을 적용해주시면 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임금님도 여러분 누구 편에 막 서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한 편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영조처럼 이렇게 규칙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게 해결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임금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 자, 이러면 임금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뭐 하는 방법이기도 해? 해결하는 방법이야. 그치? 그래서 임금의 태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수 26수를 갈게요.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아니하네.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이 기울리오 굳으리오. 자, 여러분 여기서 나란 일은 공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 중장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집만 돌아보고요. 나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제시되네요. 근데 아까 얘들아 계속 나란 일은 등한시하고 개인의 영달만 보고 있었던 애들이 누구야? 그럼 지배층이잖아. 그럼 집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 지방은 지배층들의 개인의 영달을 얘기해. 맞아. 그러면 이 집은 개인적 여러분 사적인 여러분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여러분 일들을 얘기하겠죠.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익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럼 나란 일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야 하는 공적 일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적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나라가 얘들아 굳는다라고 하는 건 나라가 탄탄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탄탄하면 집도 한 개인의 이익도 당연히 굳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얘들아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새끼들 빼고 여러분 친일파 빼고 나라가 우리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탄탄해야 뭐 할 수 있다? 집이 탄탄해진다라는 거야. 이게 당연한 보편적인 원리지. 그러면 이 부분은 보편적 원리를 제시한 거고 이거고 근데 여러분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안 하는 건 여러분 누구의 행태야? 이 지배층들의 현재 행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명당이 기운데 여러분 대부분 나라는 명당에 세우잖아. 그러니까 이 명당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라가 만약에 기울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썼어? 가정을 해. 그치? 이렇게 되면 어느 집이 굳을 것인가? 그러면 어느 집이 굳을 것인가라는 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야? 설이고 이게 결과지. 그래서 어떤 얘들아 개인의 영달도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이걸 여러분 서리법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배층들한테 계속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수로 한번 가보자. 28수야. 자, 공명을 원치 않거든. 부기인들 바라겠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우선 표현법을 여러분 두 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설이, 대구, 그치? 이렇게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말하는 사람은 공명과 부기를 뭐 한대요? 다 원리하고 있대요. 원하지 않는데요. 원치 않거든 이란 말을 썼잖아. 그러니까 공명을 원하지 않으니까 부기도 멀리하고 있다는 거야. 일간모옥에, 여러분 일간모옥이 무슨 뜻이었어? 초가지. 여러분 일간모옥이 초간모옥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초가집은 뭘 상징하는 애지? 소박한 삶. 그럼 왜 소박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공명과 부기를 다 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명과 부기를 멀리하면서 소박한 삶 속에 고초히 앉아서 이런 꼿꼿하게 앉아서 밤낮에 우국상실을 못내 서러워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소박하게 살아. 누구랑 다르게? 지배층들과는 다르게 소박하게 살면서 이 집에 앉아서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우국을 하고 있대요. 우국이 뭔데요? 나라를 걱정하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나라 걱정. 자, 상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이제 매번 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나라 걱정을 언제 어디서든 계속 하고 있어서 나는 너무 서럽다. 그러니까 이 나라 걱정을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인 거지. 내가 너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화자는 여러분 지금 임금님한테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임금님 걱정도 했다가 임금님이 해야 하는 행동도 설명하고 이러면 신하들을 비판도 했다가 신하들이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백성들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엄청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완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뭐 규칙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규칙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너무 잘 드러난다라고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 빈칸 정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할게요. 그럼 문제는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문제 풀을 거. 다음 주에 뭐 사오라고? 수트, 뭐? 독서.